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틱톡함하고 틱톡글라스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대체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가장 커다란 기준이 되는 것은 이 틱톡함이나 틱톡글라스, 이 액티비티를 하는 목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틱톡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틱톡함 자체가 이게 원래 이제 있었던 것이고 틱톡함을 하다 보니까 이거 문법 수업에도 쓸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만들어낸 게 틱톡글라스거든요. 그래서 틱톡함은 이제 그 컴포지션 즉 라이팅 클래스에서 주로 활용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대로 이 그 활동이 진행이 되는가? 먼저 이제 교수자가 보통 한 100자 정도의 단어를 이렇게 아니, 그 보통의 속도로 이렇게 쭉 읽습니다. 근데 보통의 속도로, 이게 이제 원래는 천천히 읽어도 돼요. 근데 왜 계속 노멀 스피드라고 하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오센틱 랭귀지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속도로 되도록이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교실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멀 스피드로 나온 것이지 사실 스피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통 이제 100자 정도의 단어 한 문단 정도를 이렇게 그 교수자가 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반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최소한 몇 번 반복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이게 내용이 약간 복잡하거나 길다,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선생님이 읽는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칠판에 이제 키워드를 쓰거나 아웃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두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칠판을 보면서 그 키워드나 아웃라인 그 개요 잡은 거 그걸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이때 그 딕토 글라스하고 차이점이 보통 학생들은 노트 테이킹을 하면 안 됩니다. 리스닝에서 노트 테이킹 하는 걸 거의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틱톡함에서는 학생들이 그거를 듣고 머릿속에서 프로세스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지 노트 테이킹을 하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이제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개요 이렇게 개요 보면서 들은 거 그 문장들을 기억을 한 다음에 혼자서 처음에 써보고 그 다음에 페어 워크로 써보고 아니면 이제 바로 이제 그룹으로 써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활동의 최종 목표는 선생님이 말한 거를 가장 그대로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오리지널 텍스트랑 거의 최대한 근접하게 이제 딕토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은 거를 가급적이면 그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들어서 계속 암기하려고 프로세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존 오브 프락시멀 디벨롭먼트도 있지 않습니까? 근접 발달 영역.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해주신 것 중에서 쭉 그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단어를 잘 모른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문장 구조를 잘 모른다든가 해서 그대로 들은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필요하면은 자신만의 단어라든가 구조를 사용해서 컴포지션을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즉 들은 거 그대로 쓰는 딕테이션 할 때 그 딕토 그 부분하고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컴포지션 부분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딕토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은 거 그대로 빨리 이제 적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암기를 시키려고. 그렇게 암기를 시킴으로써 학습자의 라이팅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스펠링도 늘 수 있고요. 라이팅 자체도 늘 수 있고요. 숏텀 메모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목표가 되는 컴포지션 이 부분 이 내가 지어내는 거 말고 들은 거를 기억할 수 있고 들은 거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는 라이팅 실력이 향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숏텀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랄 컴프레hension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딕톡함은 라이팅 액티비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학습자의 라이팅 실력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딕토글라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딕톡함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 문법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멀 스피드로 보통 이제 숏 텍스트를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긴 텍스트를 하다 보면 텍스트의 내용에 집중을 하니까 문법적인 그래머 피처, 링귀스틱 피처에 집중 안 할 수 있어서 숏 텍스트란 말이 들어간 것이지 뭐 반드시 뭐 숏 텍스트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세 문장, 다섯 문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링귀스틱 피처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들으면서 이거는 이제 그 문장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 문장 자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어서 노트 테이킹 가능해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한 다음에 그 세 문장, 다섯 문장을 리컨스트럭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꼭 그 문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리컨스트럭트를 할 때 이 문장이 말이 되는 문장이 되게끔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준 3개에서 5개 문장에는 목표 문법 그래마 피처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마 피처를 활용해야지만 말이 되는 문장이 구성이 되는 그런 문장들을 불러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를 리컨스트럭트 하면서 타겟 그래마 피처를 결과적으로 어콰이어하는 습득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패시브 같은 거를 배우는데 계속 이제 헷갈려 하면서 B 플러스 PP에서 B를 빼놓는다든가 그 PP에서 뭐 written 써야 되는데 뭐 wrote라고 쓴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리컨스트럭트 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 지식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거를 노티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문법 교수에서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 목표가 되는 그 타겟 그래머 피처를 노티스하게 하고 어웨어하게 하고 그런 점에서 딕토 글라스가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문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 딕토글라스와 딕토캄 두 개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행여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딕토글라스와 딕토캄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